오늘은 제6장 정신시효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티븐 미첼의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마음이 모든 것이며 마음은 선하다. 수보리가 말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듣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얻는 원숙한 사람이 언제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이 가르침을 듣고 묵상하여 진리를 통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는 알지 못해도 한 부처의 제자로 맑은 마음을 닦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부처의 제자로 맑은 마음을 닦은 것이다. 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묵상하면 현실을 한순간에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본성으로 깨어날 때 부처는 그들을 온전히 알고 인정한다. 그들은 어떻게 그리하는가? 그들이 현실을 분명히 보게 되면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다시는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와 비진리라는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의 마음이 분리된 사물들이라는 관념에 집착한다면 그들은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사물들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여전히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된 사물들이라는 관념에 집착하지 말고 분리된 사물들의 부정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고 말한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강을 건넌 뒤에는 강가에 뗏목을 두고 떠나야 한다. 올바른 가르침도 뗏목처럼 두고 떠나야 하는데 하물며 그릇된 가르침이야 말해 무엇하겠느냐. 네, 이제 6장 정신 희흡은 한문본, 한글 번역본, 그리고 스티븐 미첼의 6장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 어떤 중생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그런 말 말라. 열애가 멸도한 후 나중 500년에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는 이 말씀에 믿음을 내서 이것을 진실이라 여기리니 어떤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세 부처, 넷다섯 부처님께만 선거를 심은 게 아니라 한량없는 천만 부처님께 온갖 선거를 심었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잠깐만에 깨끗한 믿음을 내는 것이니라. 네, 여기까지를 지금 했죠. 그게 이제 이 KT 그 스티븐이 번역한 거는 수보리가 말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듣고 진리에 대한 분명한 통찰을 얻는 원숙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 가르침을 듣고 묵상해서 진리를 통찰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런 사람은 스스로는 알지 못해도 한 부처의 제자로 맑은 마음을 닦은 게 아니라 수많은 부처의 제자로 맑은 마음을 닦은 것이야. 그리고 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묵상하면 현실을 한순간에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자신의 본성으로 깨어날 때 부처는 그들을 온전히 알고 인정한다. 이거는 다음 그런 거죠. 지금 여기까지는 뭐 모르실 거 없죠? 양쪽 이렇게 읽으면 좀 뜻이 더 분명해지죠. 네, 그래서 수벌이 열의 실지 실견 시제 중생 득 여시무량복도. 그러니까 열애가 이런 중생들이 무량복덕을 받는 것을 다 알고 본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사상이 없기 때문에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또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량복덕을 받는 걸 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이고 어떤 까닭이냐 이 중생들은 상을 취한다면 그게 사상에 집착하는 거고 또 법상을 취한다고 해도 사상에 집착하는 거고 또 비법상을 취한다고 해도 사상에 집착하는 거고
법을 취하지도 않고 또 비법을 취하지도 않고 그런 까닭에 열애는 항상 너희들 비고에게 설하기를 내가 설법한 거를 뗏목처럼 여겨라 이렇게 해서 법도 버릴 건데 비법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법도 뗏목에서 버리는데 법이 아닌 거는 물론 버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수월이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중생들은 이렇게 한없는 복덕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은 사상이 전혀 없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기 때문에 또 이 중생들이 만일 마음이 상에 걸리면 이는 곧 사상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쪽에서 보면 그들이 자신의 본성으로 깨어날 때 부처는 그들을 온전히 알고 인정한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가? 그들이 현실을 분명히 보게 되면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다시는 집착하지 않는다. 진리와 비진리라는 관념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분리된 사물들이라는 관념에 집착한다면 그거는 곧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만일 법상에 걸리더라도 사상에 집착되는 거고 왜냐하면 비법상에 걸려도 또 사상에 집착되는 거고 그래서 비법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쪽에서는 이제 그 법상에 하는 게 분리된 사물들이라는 관념이 그 이제 법상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나와 남이라는 관념에 집착하는 거가 되고 또 사물의 존재를 부정한다는 건 이제 비법상이죠. 비법상에 집착한다고 그래도 역시 또 나와 남이라는 관념 그게 사상이죠. 사상에 집착하는 거다. 분리된 사물들이라는 관념이 이제 법상이죠. 제법이 있다는 그런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또 분리된 사물들의 부정 그러니까 비법상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도 뭐 다 이해되시죠? 그러기에 열애가 항상 말하기를 너희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같이 여겨라 하였나니 법상도 버려하거나 하물며 비법상이었는가. 여기서는 그런 까닭에 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고 말한다. 뗏목은 강을 건너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강을 건넌 뒤에는 이게 뒤에가 됐네. 건넌 뒤에는 강가에 뗏목을 두고 떠나야 한다. 올바른 가르침도 뗏목처럼 두고 떠나야 하는데 하물며 그릇된 가르치며 말이 무엇하겠느냐. 예, 이게 그 정신시유분입니다. 혹시 뭐 여기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파요 중생할 때가 파요는 상당히 많이 있다. 적지 않다. 흔히 있다. 그런 뜻이. 그리고 열애멸 후 500년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뭐 5번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500년씩 2500년으로 이렇게 나눈 거는 불법이 점점 쇠하는 모양인데 첫 번째 500년에는 해탈이 굳어지고 두 번째는 선정이 굳어지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아르마리가 굳어지고 네 번째는 불사가 굳어지고 다섯 번째는 다투는 일이 굳어진다. 굳어진다는 건 그런 일이 흔하게 벌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 500년이라는 건 다섯 번째 500년.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다투는 일이 많은 그때를 얘기한 거다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상, 비법상이 있죠. 법상, 비법상은 법상이라는 건 마음과 경계의 온갖 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제법. 제법이 모든 현상과 만물이죠. 모든 현상과 만물에 집착하는 것. 법상. 법, 법의 상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법상은 법이라는 고집이 없어지고 진리가 나타나는 거를 집착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법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도 집착하면 안 되고 비법이라는 것도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네. 뭐 여기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정신희호보는 이제 한문 읽었고 원래 한문에 대한 한글 번역 읽었고 그 다음에 스티븐이 쓴 거 읽었고
여기 이제 그 제6 정신희흡은 경전이 여기까지고, 요정보살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우리 하늘나루터님 마이크 켜시고. 붓다는 온숙한 사람들이 현실을 한순간에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들은 과거나 미래라는 것이 없음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수많은 붓다는 모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 붓다들은 그들이 마음속에서 알아차렸거나 알아차리고 있는 수많은 질문되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모든 생각은 그 자체입니다. 모든 생각은 붓다이며 당신에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이런 환상들,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들을 만나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그것의 고는인 없음으로 돌아갈 때 온숙한 제자는 그 생각에 공경하며 절합니다. 예, 우선 거기까지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원숙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여상을 본다는 겁니다. 여여한 모습을 보는 건데,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건데, 그게 질문되지 않은 생각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뭐 망상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을 하지만 있는 그대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그냥 불성이라는 거, 붓다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붓다라는 거는 붓다의 본성이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보는 제법들, 만물과 현상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가중 삼재로 보면 뭐죠? 원래 공안돼서 가를 세우는 거죠. 가환을 보는 거죠. 가환. 꿈에서는 실제로 다 있는 건데 꿈을 깨고 보면 그게 다 허상인 것처럼, 그 실성 자리, 본성 자리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 책상, 두들길 수 있는 책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상 자리에서 보면 가환이라는 거죠. 그 가짜이면서 헛개비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에 그 영상이 비치면 우리가 거기에 몰입해서 빠져들었을 때는 그게 실제인 것처럼 몰입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스크린에 필름에 있는 그런 그림들이 확대돼서 비친 거에 불과한 거죠.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로마의 이제 검투사들이 사자나 이제 호랭이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를, 그런 영화를 이제 봤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진짜로 그 무대 뒤에 사자나 호랑이가 다 있는 걸로 생각했어. 그래서 아니 저기서 저렇게 해서 싸워서 검투사도 죽고 호랑이도 죽고 그러면 다음 상영할 때는 그럼 새 호랑이와 새 인물이 등장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환영이라는 거죠. 꿈만 환영이 아니고 현실은 그게 본성 자리에서 보면 현실도 꿈이고 환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성이기 때문에. 공성이기 때문에 현상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프로젝터로 비친 그런 환영에 불과한 거예요. 공성을 비치는 거예요. 공성이 화면에 비춰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다 지금 이런 것들은 또 유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유식의 입장에서도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식 무경. 그래서 색성향 위촉법이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온전한 일념 불생 전체현,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전체로 온전했던 데서 망상이 끼어들어서 이제 견분 상분으로 갈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분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온전한 게 깨져서 이제 보는 놈이 있고 보이는 놈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는 놈이라는 게 실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그게 일루전이죠. 환상이죠. 상상된 거고. 예,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공가 중에 가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게 우리는 꼭 변하지 않는 실체가 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기에 따라서 이합집산해서 모이면 있는 것 같고 흩어지면 없는 것 같고 이런 그래서 고정불변한 어떤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정불변한 실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마치 그 영화의 장면을 실제 장면이 있는 것처럼 보듯이.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비계나침님 마이크 켜시고 여기 네, 과거와 미래가 여기서부터. 예. 예.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나는 계속해서 놀라워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고, 나의 마음은 백지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이 나에게 차를 운전하여 다른 소도시에 가서 그녀가 원하는 책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은 아무데도 가는 길을 몰라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길은 내가 알려줄게요. 나는 그것은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지만 원장은 아니요. 혼자 다녀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차 열쇠를 주었고 가는 길도 알려주었습니다. 몹시 기이했습니다. 내겐 미래가 없었으므로 무엇을 가지러 간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내겐 책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내게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절벽 앞으로 차를 운전하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내가 다치는 모습을 투사할 수는 없었지만 내가 미지의 깊은 구렁으로 곧장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있는 곳은 지금역이죠. 지금역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이고 그다음에 장소로 여기고. 그런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실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방금 전에 과거의 기억, 그다음에 앞으로 보이는 길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 이런 거가 다 해서 운전을 하는 건데 지금 이 KT는 그러니까 1986년에 이제 크게 대호각성을 했을 때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을 생각해 보면 돼.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어떻게 해서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을 자기 방에다가 이렇게 눕혀놔서 거기서 깨어났다 이렇게 하면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환경이 눈에 들어오겠죠. 과거하고 연결돼서 현재를 보는 그런 거하고 과거가 전혀 없이 현재를 이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눈에 이렇게 맑게 비치는 거하고 경험이 이렇게 축적되면서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예,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거는 경험에 그런 덤태기를 씌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도인들은 항상 아침에 깨어나면 새로워요.
우리는 아이고 어제도 또 하는 거 오늘도 또 하면 참 지루하네 이러는데 도인들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다라는 게 없죠. 그럴 수 있겠죠? 기억상실증이 안 걸린 사람은 과거에 아이고 어제도 저거 했고 저거 먹었고 그제도 저거 했고 저거 먹었고 오늘 또 하고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억상실에 걸린 사람은 앞에 음식이 있으면 그게 먹었던 건지 안 먹었던 건지 모르잖아요. 그냥 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인들은 그렇게 산다. 지금 여기를 산다. 과거하고 이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또 미래에 얽매여 있지도 않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해탈하고 미래에서부터 해탈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고 미래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케이트가 과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렇게 그때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어떤 커다란 장정에 와가지고 자기가 남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고 또 큰 애들이 와서 자기가 아들, 딸이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내 아들, 딸이고 내 남편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옛날 그게 다 이렇게 포맷 돼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하면. 포맷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USB나 이런 저장 장치에 저장이 다 이렇게 잘 돼 있을 때는 그걸 다시 꺼내서 거기다가 뭐 글자도 하나 더 붙이고 또 뭐 지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딱 포맷 돼 버리면 처음부터 다 새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데 깨달으면은 이미 네. 모든 것을 다 알 텐데, 내 남편이 모르고, 내 아들이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사람과의 인연에도 밝아야 하고, 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밝아야 되잖아요. 제가 포정 얘기를 여러 번 했죠. 장자에서 포정이라는 백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온통 소로 보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온통 소는 보이지 않고 힘줄과 뼈와 뼈의 틈새 이런 게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온통 소로 보이면서 힘줄과 뼈와 뼈 사이 이런 게 다 보였다는 거죠. 우리 불교식으로 하면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는데 어느 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게 이렇게 되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이제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게 되죠. 수영보살님 어떠십니까? 아니, 그 말씀은 다 이해가 가는데, 예, 아니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통 소를 볼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소가 콧구멍 두 개고 뭐 눈망울 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그 아주 세부적인 것들만 보이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진 상태로 보이지 않고 그냥 현재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과거 과거 기억 상실증에 걸렸 것처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네, 그럼 알겠습니다. 바이런 케이트의 상태가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 이제 나중에 다시 익숙해지죠. 예. 그 시간이 뭐 그러니까 하루 있을 일단 수, 네. 포맷한 데다가 새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지. 그 순간을 지금 적은 거죠? 그런 아니 상황. 86년에 이제 네. 깨달았을 때 그렇게 다 포맷돼 버린 거죠. 예, 포맷돼서 네. 다 지워졌기 때문에 뭐 안 지워져야 남편 얼굴 사진도 남아 있고 네. 자기 그 마음속에 아들 딸 얼굴 사진도 남아 있고 그럴 텐데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너무 그냥 천지개벽하듯이 깨달아서 그런 것들이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도 낯설고 아들 딸도 낯설고 이럴 수 있잖아요. 기억상실 걸린 사람이 낯선 것처럼. 그리고 깨달으면 원래 이제 그 분별지잖아요. 처음에 네.
처음에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 분별지인데 깨달으면 무분별지로 들어가면 분별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득 분별지가 생기죠. 네. 그러니까 본질을 안 상태에서 이제 현상들을 보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우리가 혹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던 단어들이 있잖아요. 평소에 쓰던 단어들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었는데 사전을 찾아가면서 단어의 뜻을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통해서 보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 단어도 다 이상하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느껴본 적 없으세요? 혹시? 있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거. 예. 그게 뭐 옛날에 쓰던 말 이런 게 뭐 없어졌겠어요? 뭐 그렇겠어요. 근데 그 단어 정의를 새로 이렇게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의 틀이 새로 짜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후득지가 생기는 거죠, 계속. 네. 됐죠? 네. 예. 대명거사님이 어느 날 수용보살을 못 알아보면 깨달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지금 바이런 케이티의 이런 증상이 도대체 기간이 얼마나 간 게 돼야 저도 한동안 갔죠? 네. 예, 한동안 갔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들게 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거구나. 몇 개월 사이에 다 이렇게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몇 개월씩이나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새로 그 자기 딸 록센인가? 록센이 록산. 따라다니면서 엄마한테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저 사람은 어떤 어, 사람이었으니까 인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새로 배우잖아요. 이야,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서 그것은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서 이게 그것이 KT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정체성이 확실한 걸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에, 당당하게 표현을 하는데 KT는 나라는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가 단어가 사라지잖아요. 단어의 새로의 정의를 받으면 그 단어가 생경하고 이상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항상 잘 쓰던 그런 게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자신이라는 게 그냥 그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것은 우리로 치면 나는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요. 이거를 그것은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현실로 깨어난 초기에 개인의 정체성이 없어서 자신을 그것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중등학교 때 단어 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거 하니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세어보살님 아직 안 읽으셨죠? 마이크 켜시고 여기 그 경험은 예. 그 경험은 이와 같았습니다. 나는 그 자동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자동차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건물에서 나오는 방법도 모르며, 혹은 바깥이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일어나서 걸어가고 계속 걸어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가 거기에 있습니다. 차에 타니 생각이 떠오릅니다. 차 열쇠.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고 꽂을 자리를 발견하는데 운전대는 처음 보는 것이고 앞유리도 처음 보는 것이고 백미러도 처음 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처음 보는 낯선 것들입니다. 발밑을 내려다 보는데 어떤 게 가속 페달이고 어떤 게 브레이크인지 모르고 차를 도로의 오른쪽 길과 왼쪽 길 중 어디로 운전해야 하는지 모르고 파란불과 빨간불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무 노력 없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압니다. 여기서 그것은 KT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네. 예. 이 예. 모든 일이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며 나는 굉장한 놀라움,
강렬한 흥분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관여하지 않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차에서 내려 걸어갈 때,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우주의 널빤지들 사이로 끝없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느낍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네, 수고하셨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포맷 된 다음에 이제 심부름을 명받았는데,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막상 또 이렇게 닥치면 하나하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자전거 타는 걸 배웠어요. 20년 이렇게 안 타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려고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를 어떻게 타는 거지?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을까?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꼭 자전거 아니래도? 그런데 막상 해보면 또 되고, 네, 그렇죠?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딱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심부름 가려면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 뭐 차에 타서 뭘 어떻게 해서 이런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도 막상 이렇게 앞에 바로 코앞에 가면은 그게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지금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연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큰 교통사고가 날 거다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태면 그거 예측을 못할 정도로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법사님, 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마르시 그거 좀 읽어봤는데, 마르시? 거기에서, 예, 마르시, 아, 마르, 마하리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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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그래요. 네, 그, 이제 깨달음 얻고 나서, 네, 나라는 게 이제, 그, 거기서는 진화, 네, 이제, 진인, 그 상태가 되면은, 네, 나라는 게 없고, 그, 이제 내가 어떻게 행위한다는 그 자체가 네, 이제 없대요. 없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 태어나면 이 몸이라는 건 그 경험해야 될 그것은 태어날 때 모든 게 이렇게 몸이 이렇게 경험해야 될 것은 계속 그게 된대요. 그냥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딱 그 태어나면은 그게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상태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그렇게 안 해도 이게 그 우리가 팽이가 한번 딱 돌아가면은 이제 쳐지면 이제 팽이를 안 치더라도 그 속도로 계속 유지가 돌아가듯이 그게 발현업이라고 그러더만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냥 이 KT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안 하겠다 해도 그게 이게 그 발현업 때문에 깨달아도 그게 이렇게 팽이 돌듯이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된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거기서 이제 또 그 마르시한테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장가가 그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제가 여기서 잊어버렸네. 뭔 말? 이게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게 정해져 있느냐, 이게 예정돼 있느냐. 그러니까 마하라시 님이 하시는 거기서는 다 정해져 있다. 이게 그러는데 그게 진짜 그럴까요? 모든 게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몸이 경험해야 될 것은 이렇게 경험해야 되는 그런 건지 다른 건 이게 이게 뭐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지금 그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이 앞표를 읽으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치 아, 인도를 여기 이제 읽으시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아, 예, 더 읽으시면 되겠네요. 네, 읽으시죠. 더. 예, 네. 예. 마치 인도를 이루는 원자들 사이에 텅 빈 공간 속으로 떨어지듯이 그러는 동안 나는 내가 행위자가 아님을 줄곧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그걸 표현할 언어가 없었지만 내가 본 것은 나라는 개인 너머의 어떤 무엇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개인이 아니지만 또한 나입니다. 한 걸음씩 걸을 때마다 나는 우주의 가장자리로 오게 되고 맞은편을 건너다 보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다음 발걸음이 오고 또 다음 발걸음이 오고 그 모든 일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나는 우주의 가장자리 너머를 건너다 보는 것만이 아니라 걸을 때마다 그 너머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떨어지지는 않으며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배웁니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름과 놀라움은 완전히 서로 엮여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이제 놀라움하고 엮여 있다. 이거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고요. 이렇게 지금 그 자원고사님이 마하리시 얘기하고 이러는 것처럼 나 너머에 또 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의 나가 있다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소에 나는 뭐 겨우 한 60kg짜리 쌀가마를 겨우 쥐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 군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막 재촉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한 80kg까지 찌는데 불났을 때는 그냥 냉장고 같은 거 혼자 딱 짊어지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불났을 때 아, 내가 저 무거운 냉장고라도 혼자 짊어지고 나와야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단계가 있죠. 여러 가지 나의 단계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에 의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갓난 애기들이 처음에는 그 태어나가지고 어부를 익힌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할 거 다 하고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고 찾아 먹는 방법도 다 강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의 흐름에 의지하지 않아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힘이 이렇게 발휘가 되죠. 그리고 그게 바로 유의가 아니고 무의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의로 아무런 조작함 없이 의도함 없이 그냥 그 자리 그 시점에 합당한 거를 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수영보살님 보기에 깨달은 사람에 걸맞는 얘기.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냥 그 의식의 흐름으로 길이 어떻게 연결돼 있고 뭐 여기에는 방지턱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알아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는 그냥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그 너머에 뭐가 없는지 몰라서 그냥 내가 지금 발 디딘 데만 땅이 있고 그 너머에는 꼭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또 디뎌 보면 또 실제로 떨어진 건 아니고 이런 식의 얘기죠.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가보지 않은 길,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중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 그러면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 발 디디면 이게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아니면 돌부리에 걸릴까 이런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한낮에 그런 거예요. 한낮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미제보살님 마이크 켜시고 여기 천 몇 주 동안. 천 몇 주 동안의 상태는 이와 같았습니다.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놀라움, 모든 일이 행위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경외감, 내가 보는 모든 것의 아름다움으로 흘러넘치는 가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붓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배후에 살아있는 평화. 나의 의식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의 전경에는 끊임없는 떨어짐과 상실이 있었고, 뒤의 배경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늘 부서지는 것은 어쨌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늘 사라지고 있었고, 평화 말고는 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평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요. 잘 안 네. 보시나 봐요. 예. 아, 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몇 주 동안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제 앞에 전경이라는 거는 시간이 흐르고 장소가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앞길이겠죠. 뒤에 배경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 본지 풍광이에요. 불성짜리 본지 풍광. 그거를 이제 여기서 뒤 배경으로 이렇게 백그라운드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본지 풍광짜리는 평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늘 부서지는 것은 어쨌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서지는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늘 부서지는 거는 부서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쓴 거죠. 지금 세상은 늘 사라지고 있다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불변하는 건 없다. 모든 거는 다 변하고 괴멸돼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지 풍광자리에는 항상 평화가 있다는 거죠. 아, 앞에 전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앞에 전경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 옮겨갈 장소 그런 거를 이제 앞에 전경. 그러니까 발작을 이렇게 한 발 디디면 그 앞에 전경으로 발작을 디디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떨어진 거 상실이 있었다라는 거죠. 법사님, 예. 예,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지는 놀라움이라는 표현은 예. 어떤 상태인지 조금 더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깜깜한 밤중에 걷고 있는데 이게 평지로 쭉 땅이 이어진 건지 앞에가 낭떠러진 건지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낮인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저기는 KT는. 혹 의식이 법사님,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기억이 다 지워졌다고 생각해 보라니까. 네, 기억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이게 평탄한 길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 아니면은 한 발짝 두 발짝만 가면은 낭떠러지가 됐지 이런 거를 예측을 못 하는 거죠. 이게 현재뿐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순간순간이. 그러니까 현재뿐, 예, 현재뿐이죠. 혹 법사님께서도 이런 네, 체험이 있으셨는지요? 노 코멘트입니다. 대답을 하셔도 그러는데 그렇게 아끼셔요. 왜? 음. 저기 제가 이제 성서 잠깐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수덕사에 가서 열흘 고2 때 열흘 이제 수련을 하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말의 틀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이렇게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로 들려요. 소리로. 그거를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 어느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그런 상태가요. 꽤 됐죠. 그래도.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 시험을 볼 수 있을까 그런 정도였으니까. 예. 네, 우리 자원거사님 뭐 말씀하세요. 아니요, 법사님 저기 이렇게 법문하시는 거나 이런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법사님은 지금 숨기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저기 좀 어느 좀 많은 깨달음에 그런 걸 접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하시는 건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이해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그 어려운 금강심론도 딱 이렇게 책으로 그러니까 저는 박사님의 그 깨달음을 믿어요. 좀 우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할 뿐이지. 그쵸? 뭐, 뭐, 또 노코멘트십니까? 노 코멘트. 예. 아니, 그 노코멘트에도 저는, 이게 큰 스님이 그랬잖아요. 저기, 금타 대사장님. 그 스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법문이나 이렇게 그런 걸 들어보면 이분은 틀림없다. 이렇게, 그, 육통 뭐 그런 걸 다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요. 그렇게 자기가 옹졸한 사람 아니라고. 저도 이렇게 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 정도를 풀어내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얻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죠. 이상입니다. 저 태안사에 이제 이렇게 자주 다니고 이럴 때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이제 그 여러 대중들하고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경주고사님은 뭐 통달보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예. 애초에 그 태안사 법회가 열리는데 글쎄 처음부터 큰 스님께서 경주 법사님을 법사로 세우셨어요. 저기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끔 그렇게 하셨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는, 법문에서 들었나? 법사님하고 큰 스님하고 부처님 당시에도 같이 공부하셨다, 뭐 그런 거 들은 것 같기도 했는데. 그런 인연이었다 그랬나? 그랬죠?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네, 뭐, 예,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예, 확실해요. 컨스님께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죠. 제가, 이제, 그게, 예, 진도 나가시죠? 예. 네, 예, 네, 수고, 조금 더 읽으시죠, 여기. 이 경전에서. 미드님. 이 경전에서 붓다가 전하는 말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세밀해서 다른 말을 조금 더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티븐이 읽어주는 금강경의 이 대목을 들을 때 나는 붓다의 발밑에 앉아 공경하며 배웁니다. 나는 또한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발밑에 앉아 풀잎 하나, 개미 한 마리, 먼지 하나의 발밑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붓다의 발밑에 앉아 있는 붓다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발견합니다. 이 맑은 마음은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금강경이 다 이렇게 진실을 어라는 얘기, 진실 불허한 말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KT는 금강경을 모르잖아요. 노자도덕경도 모르고. 근데 스티븐이 KT가 자기의 경험, 체험을 이야기를 하면 노자도덕경, 거기에 맞는 노자도덕경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금강경 대목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KT는 노자도덕경도 스티븐한테 들은 거고 금강경도 스티븐한테 처음 듣는 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체험의 바탕에서 금강경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열반 해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서구식으로 표현하면 자유예요. 불교에서도 대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박에서부터의 자유, 망상의 속박에서부터의 자유, 그리고 본성자리에 그냥 온전하게 있는 거죠. 맑은 마음자리.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 자유를 얻은 그 마음,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본성 자리의 마음, 이런 거를 케이티는 클리어 마인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마음, 고통받는 마음, 그런 거를 confused mind 이렇게 표현하죠. 혼란된 마음, confused min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맑은 마음, 자유로운 마음을 클리어 마인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confused 됐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클리어 마인드에서는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본성 자체를 보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스트레스가 아닌 거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되는 거는 혼란된 마음, confused mind이기 때문에 클리어 마인드로 이제 바꿔줘야 되려면 그게 방법이 탐구죠. 여기서는 inquiry,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거. 스트레스 받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